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어젯밤부터 이어진 대기질 악화로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낮 동안에도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돼 제주를 제외한 전국 곳곳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지속됐습니다. 정부가 국내로 돌아오지 않는 해외 우수 연구 인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귀국한 연구자의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특별 비자를 신설하는 등 2022년까지 해외 인력 1,000명을 국내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3월 새학기를 앞두고 수두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호흡기 분비물로도 감염될 수 있는 만큼 수두를 앓은 적이 없거나 예방접종을 안 했다면 반드시 접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월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중국발 스모그의 아침 안개가 뒤엉키면서 전국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어젯밤부터 스모그가 유입된 데다 오늘 아침 내륙 곳곳에 낀 안개가 뒤엉켜 초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치솟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와 충청, 전북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특히 낮부터 다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대기질이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같은 이런 심각한 미세먼지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자동차가 꼽히는데요. 이보다 훨씬 심각한 배출원이 바로 선박입니다. 선박에서 사용하는 벙커씨 이외에 해로운 성분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인지 김학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구에 정박한 대형 선박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수출입용 화물을 싣고 내리느라 보통 며칠씩 정박하면서 끊임없이 연기를 배출합니다. 배 안의 각종 시설을 가동하기 위해 시동을 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형 선박 한 척이 하루 동안 내뿜는 미세먼지는 트럭 50만 대에서 나오는 양과 맞먹습니다. 항상 배가 한 4대에서 5대가 대져 있고 상당히 좀 그런 면도 좀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마스크 끼는 거를 아주 정례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해 평택항을 드나든 선박은 3,000척 이상. 선박들은 가격이 싼 벙커 CU를 주로 사용하는데 내륙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인체에 해로운 황함유량이 7배나 많습니다. 해상에서는 3.5%짜리 벙커CU를 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방지 시설 없이 그냥 대기로 배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천 영흥화력발전소가 육상에서 선박으로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AMP 설비를 설치해 대기 오염물질 발생량을 97% 정도 줄였습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 지역 항만을 중심으로 전기 공급 설비 의무 설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전력을 공급하면서 2.8톤 정도를 저감을 시켜서 실제로는 0.1톤만 나가게 되는 효과가 있었어요. 부두와 배에 설치하는 비용은 11억 원. 비용이 적지 않은 만큼 선박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설치 비용 지원과 전기 사용료 인하 등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 반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111년 만에 최악의 더위가 덮친 지난해 여름 가정용 전기 사용량이 전력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전력통계 속보를 보면 지난해 국내에서 가정용으로 사용한 전기는 7만 3천 기가와트시로 1년 전보다 6.3% 늘면서 25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가정용을 포함한 전기 사용 총량은 3.6% 늘어난 52만 6천 기가와트시로 집계됐습니다. 가정용 전기 사용량 증가율이 전체보다 훨씬 높았던 건 폭염으로 일반 가정의 냉방기 가동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은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높은 연봉과 주택 등을 주는 프로그램인 천인계획 등을 통해서 해외 두뇌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회귀는 꺼리지만 해외 유출은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한국판 천인계획 추진에 나섭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천인계획. 천인계획은 미국에서 연구 중인 박사급 중국인 연구 인력 1,000명을 해마다 본국으로 유치해 과학기술 발전을 꾀하겠다는 겁니다. 생활보조금과 연구자금 지원 등 파격적인 대우로 7,000명이 넘는 해외 인력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에 있는 중국인 교수 1,000명을 갖다가
미국에 있는 포지션을 그냥 유지하면서 그다음에 뭐 베이징 대학, 뭐 후단 대학 이런 데다가 교수 자리 줘서 그 랩이 양쪽에 있는 것이죠. 반면 한국 연구자들은 일자리 부족과 낮은 임금 등의 문제로 국내 회귀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한국인 이공계 박사 취득자 66%가 미국 잔류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공계 고급 두뇌의 해외 유출은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우수 해외 인력 확보를 위해 한국판 천인교획 시행에 나섭니다. 과학기술정통부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2년까지 해외 과학기술 우수 연구인력 1000명 유치를 목표로 국제연구인력 교류 지원 사업의 확대 강화 등 해외 우수 인력의 국내 유입을 위한 유인책을 강화하고 우선 현재 연간 최대 1억 2천만 원인 인건비를 2억 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또 귀국 연구자 소득세 감면과 고급 인력 특별비자 신설 등을 추진합니다. 중국은 천인교획을 통해 유치한 과학자에게 자국 교수직을 제공하는 등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해외 두뇌 유치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선 3년에서 5년 정도 단기간이 아니라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과 기준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내일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청회는 과기정통부의 안건 발표와 패널 토론, 방청객 질의에 이어 우주, 에너지, 융합 등 6개 기술 분야별 세부 투자 방향 발표와 심층 토론 등으로 진행됩니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관계부처 합의 결과 등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확정한 후 다음 달 15일까지 관계기관에 통보됩니다. 네, 요즘 한창 졸업 시즌이죠. 미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도 정든 학교를 떠나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졸업식 현장을 이혜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꽃다발을 가득 안고 가족, 친구들과 다정하게 사진을 찍습니다. 어느덧 3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 이제는 학교를 떠나야 하는 시간. 친구들,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말로 다 표현 못할 정도로 정말 감사하고 나중에 꼭 이 은혜 보답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항상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부모는 어느새 성장한 자녀의 모습이 그저 대견하기만 합니다. 항상 사랑하고 앞으로도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더 지금처럼만 이렇게 잘 해줬으면은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 낯선 한국에서 배우고 느낀 과학기술의 힘은 고국을 부강하게 만들고 싶다는 꿈으로 자라났습니다. Whenever I compare my country with Korea, like in the past it was like same, but now Korea is like really up and my country is like really low. So like I want to do something for my country and develop it. 미래 과학자로 성장해 나갈 학생들의 새 출발 앞에 선생님은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꿈과 함께 큰 목표의식을 지니고 노력해 나간다면 반드시 인류 발전의 주역이 되고 세계 역사에 훗날 기록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학생들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는 응원의 말도 잊지 않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들이 잘 자라도록 하는 미래인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하는 성장하는 그 길을 과학기술정통부가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날 학교를 떠난 졸업생은 모두 128명. 미래를 이끌 훌륭한 과학자가 되겠다는 학생들의 꿈은 이제 더 큰 세상에서 비상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미옥 1차관은 과학교육이 지역 특성과 어우러져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차관은 국립부산과학관을 찾아 과학 프로그램을 체험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차관은 이어 부산과학관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과학관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과학교육 프로그램도 적극 개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온몸이 가렵다가 발진과 함께 물집이 잡히는 감염질환 수두가 예년보다 발생이 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등학교에 입학할 자녀를 둔 부모라면 예방접종을 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보건당국에 신고된 수두 환자는 13,000여 명입니다. 지난 1월에만 9,700여 명, 1월 기준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7,100여 명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달 들어서도 아직 한 달이 다 끝나지 않은 가운데 지난해 2월 환자 숫자를 웃돌고 있습니다. 수두 환자는 매년 증가 추세인데 올해는 연초부터 느는 속도가 빨라 1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두는 온몸에 가려움증을 동반한 발진과 물방울 모양의 물집이 생기는 바이러스 감염 질환입니다. 물집에 직접 접촉할 때는 물론 기침할 때 나오는 침방울 등 호흡기, 분비물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위생 수칙을 잘 지키지 못하고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나 초등학생들이 단체 생활을 하다 잘 걸립니다. 시기별로 보니 특히 입학철인 봄에 환자가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수두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한 뒤 수두를 앓은 적이 없거나 예방접종을 안 했다면 반드시 접종하도록 해야 합니다. 수두는 전염력이 강합니다. 잠복기는 2-3주가량 되는데 물집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 보내서는 안 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비누로 손을 자주 씻고 휴지나 옷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는 위생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비타민 D 결핍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 중에는 여성 50대가 가장 많고 겨울철에 환자가 늘어나는데 적당한 야외 활동을 통해 면역력을 키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타민 D 결핍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이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3년 18,000명에서 2017년에는 9만 명을 넘었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이 48%에 이릅니다. 남성보다는 여성 환자가 3.7배 많고 여성 중에서는 5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겨울철에는 환자가 봄철보다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비타민 D 결핍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고 야외 활동량의 감소와 만성 질환자 증가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여성의 경우 외출 시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바르는 것이 일상화되어 햇빛에 의한 비타민 D 합성이 충분히 되지 않아 비타민 D 결핍이 더 흔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 대사를 조절해 체내 칼슘과 인해 흡수를 돕고 뼈를 강화하며 세포의 성장과 근력 발달, 면역 기능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골밀도가 감소되는 골다공증과 골절 증가, 근력 약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 결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 야외 활동을 통해 햇볕을 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적절한 용량의 보충제를 복용하거나 비타민 D가 많은 연어, 고등어, 참치 등 생선과 달걀 노른자를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스마트폰 시장에 접었다 펴는 폴더블 폰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LG전자는 화면 2개를 붙였다 뗄 수 있는 듀얼 스크린 폰으로 차별화 전략에 나섰습니다. LG전자는 현지 시각으로 어제 스페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를 하루 앞두고 첫 5G 스마트폰인 V50 신Q를 공개했습니다. LG전자의 듀얼폰은 평상시에는 기존 스마트폰처럼 이용하다가 여러 앱을 동시에 사용하거나 게임을 할 때 스마트폰 케이스처럼 생긴 디스플레이를 부착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360도 회전과 함께 104도, 180도 각도에서 고정할 수 있고 플립 커버를 끼우고 펼치면 곧바로 듀얼 스크린이 나타납니다. 듀얼 스크린을 포함한 V50 신Q 5G의 가격은 폴더블 폰보다 저렴한 100만 원대 중반으로 예상됩니다. 011, 016 같은 2G 이동통신 번호로도 3G와 LTE, 5G 서비스를 오는 2021년 6월 말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대 간 번호 이동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전기통신 번호관리 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2G 이동통신 번호 이용자는 한시적으로 세대 간 번호 이동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밤에도 차량 불빛이나 가로등 네온 사인 같은 외부 불빛 때문에 숙면에 방해를 받은 경험 많으실 텐데요.
이런 걸 빛공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최근 이러한 빛공해가 환경 문제까지 유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넷시 사이언스 투데이 에코 매거진 시간에는 빛공해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